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AI가 불러온 혁신부터 우리 내부의 인구 문제까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흐름들을 오늘 전문가의 시각으로 하나하나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AI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둘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선 우리 산업들의 이야기. 셋째, 전 세계 돈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넷째, 우리가 풀어야 할 내부 과제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변화의 시작점, 바로 글로벌 인공지능, AI 혁명입니다. 이 거대한 물결이 반도체 시장에 그야말로 전례 없던 호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무려 80에서 90%나 급등했습니다. 아니, 단 3개월 만에 가격이 거의 2배로 뛴 건데요. 이게 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서버에 들어가는 D램 가격이 불과 몇 달 사이에 450달러에서 900달러를 훌쩍 넘어섰을 정도니까요. 정말 엄청나죠? 이 모든 열풍의 중심에는 바로 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쭉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린 건데요. 이게 AI 가속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지금 AI 인프라 경쟁이 메모리의 가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시장을 두고 우리나라의 두 반도체 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는 SK하이닉스가 50%가 넘는 점유율로 엔비디아의 HBM3를 거의 독점 공급하면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차세대 제품인 HBM4에서 아예 기술 격차를 벌려서 한 번에 따라잡겠다는 이른바 원스톱샵 전략으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AI 서버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아주 작은 댐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 있거든요. 바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인데요. 이 고성능 MLCC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삼성전기 같은 부품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AI의 물결이 다른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변화의 바람과 시장의 압박 속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주력 산업들도 생존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계 전반에서 아주 큰 전략적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를 넘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요. 내수 시장에 머물던 방위 산업은 이제 어엿한 수출 효자가 됐습니다. 심지어 원자력 에너지까지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죠. 특히 로봇 분야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어요. 바로 현대차의 아틀라스와 테슬라의 옵티머스인데요. 아틀라스는 50kg짜리 물건도 번쩍 드는 괴력으로 아주 힘든 산업 현장에서 아예 사람을 대체하는 게 목표입니다. 반면에 옵티머스는 2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무기로 공장이나 가정에 널리 보급돼서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서로 전혀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전기차 시장 요즘 좀 주춤하잖아요. 중국이랑 가격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미래 먹거리로 점 찍은 곳이 바로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체인 만큼 전기차보다 훨씬 더 가볍고 안전하고 강력한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위기를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방위 산업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표 기업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방산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건 사업 모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죠. 자,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이동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1,350조 원.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
PIF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거대 자본이 아주 중대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전에는 네옴시티 같은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석유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데이터, 핵심 광물에 말 그대로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기업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네옴시티 수주를 바라보던 우리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소식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나라를 짓는 사업에서 기술 국가를 짓는 사업으로 투자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로봇 기업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린 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는 엄청난 기회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안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내부의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뼈아픈 문제가 바로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보세요. 지난 10년간 노동인구가 256만 명 늘었는데 앞으로 10년은 고작 13만 6천 명 증가에 그칠 거라고 합니다. 사실상 성장이 멈추는 거죠. 심지어 2030년 이후에는 아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걸 완전한 정체국면이라고 진단할 정도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대적인 체질 개선 작업이 예고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소위 좀비 기업들을 솎아내기 위한 훨씬 더 엄격한 규칙들이 적용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체 상장사의 13%, 최대 220개 기업이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워낙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번 돈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증시에서 부동산으로 넘어간 돈이 불과 6개월 만에 무려 2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과연 이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한국 경제는 거대한 두 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AI라는 외부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미래로 끌어당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줄어드는 노동인구나 시장 불안 같은 내부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이끄는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이 복잡한 숙제들을 풀어내는 것. 과연 대한민국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